자, 수학 5 합성함수와 역함수 2부 수리학당 실전 개념 지금부터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오늘은 저 몽실이와 함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저 앞에 지금 몽실이가 있어. 어이 몽실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역함수가 뭔지 제대로 잘 파악하고 모르는 건 질문해야 돼. 알겠어? 자, 시작을 해보자. 자, 역함수. (1대1)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1대1 대응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지? 잘 읽어가야 돼? 한번 보자.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1대1 대응의 적이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이다. 그 다음, 둘,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이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2개 이상 되지 않아야 된다는 성질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셋째, 연속인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이다. 이때 매우 주의할 점은 연속이 아닌 함수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걸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 연속인 함수잖아. 이 연속인 함수는 이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1대1 함수조차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은 감소와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수함수를 아무리 거봐야 두 점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바로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뭐 이런 거겠지? 자, 좌표 평면이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있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 조건을 이렇게 줘. 예를 들면 뭐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5라고 하고 그래서 2에서 5까지다. 그 다음에 공역은 1부터 예를 들어 4까지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f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정의역은 2에서 5까지고 공역은 1에서 4까지다.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위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를 들면 한번 볼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1대1 대응일까? 어이 몽실이, 이거 1대1 대응이야? 이것은 1대1 대응도 아니고 심지어는 함수조차도 아니다.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이 좌표 평면상에다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쟤는 함수이기도 하고 또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제한 조건을 줄 때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얘는 함수조차도 아니다. 왜 함수조차도 아닌가 살펴보면 몽실아 잘 봐봐. 5에서 총을 빵 쏴봐 이렇게. 그럼 얘는 누구야? 이 정체가 뭐야 얘? 항상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치역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함수조차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지나볼까? 이렇게 지나보자. 그럼 이 노란색은 1대1 대응일까? 혹은 함수일까? 일단 함수는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총을 빵 쏘면 치역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총을 빵 쏘면 치역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바로 공역 1과 4 사이에 이 그래프의 치역이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함수는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몽실이라도 자면 어떻게 해? 여기 좀 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과연 이 직선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미 눈치를 다 챘을 것 같아. 바로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가거나, 그지? 그러면 이것은 2에서 총을 빵 쏘면 여기 치역이 1이 되고 5에서 총을 빵 쏘면 4가 되어서 치역이 바로 요 안으로 다 겨들어가게 되어서 요 안으로 1에서 4까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반대로 여기 있는 끝점하고 여기 있는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되어도 이것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1에서 4까지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정의역이 2에서 5까지고 공역이 1에서 4까지며 치역도 1에서 4까지인 건 맞는데 아니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 2에서 5까지 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에서 4까지에 있는 이 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무한개의 점의 개수가 같다고 볼 수가 있나요? 첫 번째, 무조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만약에 여기가 4가 아니고 한 7쯤 된다고 해봐. 1에서 7까지. 그럼 간격이 여기서는 2에서 5까지 3까지밖에 안 되고 1에서 7까지면 간격이 6이나 되잖아. 하지만 여기 있는 점의 개수와 여기 있는 점의 개수는 다 같다. 요렇게 알아두도록 해. 그건 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을겠니. 그렇게 알아두도록 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역함수로 구할 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생각.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대1 대응. 근데 y는 x 대칭? 그럼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지? 벤 다이어그램상에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 함수. 그래프상으로 보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의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역함수의 해석. 역시 합성함수와 마찬가지로 이 역함수도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상의 해석. 두 번째는 식으로의 해석, 세 번째는 그래프 해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선 벤 다이어그램 상의 해석을 잘 보자. 벤 다이어그램 상의 해석은 뭐 이건 뭐 간단할 것 같아. 여기 미팅을 나갔는데 여기 종윤이, 지연이, 수민이 뭐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여학생이 3명이 이렇게 오고 이런 상태에서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다 이거지. 그럼 이게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복수극을 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벤 다이어그램은 라지 A가 스몰 a를 쓰고 라지 B가 스몰 b를 쓰고 라지 C가 스몰 c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상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잘 봐. 이런 거다. 첫 번째. 이게 F고 이게 이제 F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해보고 여기 A. 이건 소개팅이지? 뭐 A에서 A를 이렇게 쏘았다. 이렇게. 그럼 그 역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라지 A가 스몰 a를 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성질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잘 봐봐.
이거 라지라고 하지 말고 스몰 b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f 합성 f 인버스의 b 이걸 한번 해볼게.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를 합성을 한 거야. 여기다 b라고 먼저 쓴 이유는 뭐냐면 이 합성함수의 작업은 거꾸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b에서 먼저 써야 되니까 여기서 먼저 써야 되니까 b를 넣은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f에 b가 누구를 쓰고 있어? a를 쓰고 있으니까 a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a가 누구를 쓰고 있어? b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b 이렇게 되어서 아주 이상한 성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지. 원래 함수, 역함수가.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는 거야. 몽실이 그 자지 말고 잘 봐. 어제 합성함수 할 때도 졸더니. 자, 그 다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f의 인버스 합성 f.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볼게. 그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누구 먼저 해? f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a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a를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 싹 지워지고 a가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싹 보면 f 인버스에 a는 누구를 쓰고 있어? p 인버스 p. 그 다음 b는 역함수 누가 쓰고 있어? b에서 a를 쓰고 있지. 따라서 이것은 a 이렇게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성질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는 말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성질이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세요. y는 이거 2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고 나서 이것을 fx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f에 마이너스 3을 f 인버스에 3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저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3을 때려 넣어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미리 여기 보자. 식으로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식의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서는 이 복수극이잖아, 복수극. 그럼 그래프 상으로는 이게 식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식상으로는 x와 y가 바뀌는 거라고. x가 y를 쏘는데 반대로 y가 x를 쏘는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볼게. 이게 1대1 대응이 되느냐를 먼저 봐야 돼. 그게 아니면 너나 푸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직선이잖아. 이건 분명히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을 갖다가 x와 y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그 대신 여기서 매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해서 x와 y가 바뀌는 순간 말이다. 이때 이 y는 사실은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원래는 y 인버스라고 써야 돼. 역함수라고. 그냥 편의상 귀찮으니까 그냥 y라고 쓴 것 뿐이지. 이 y, xy를 바꾸는 순간 이 y의 정체는 뭐냐면 f의 인버스 x인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드디어 역함수 다 구한 거야. 이걸로 끝이야. 역함수 별것도 없잖아. 그런 다음에 저것을 어떻게? 저 y를 주어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y를 주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y는 2분의 1에 x-1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역함수를 다 구했소 라고 하고, 이 y는 y가 아니라 뭐라고? y의 인버스 x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했지? 그런 다음에 3을 갖다가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그럼 f의 인버스의 3은 쓱쓱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거든.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통상 구하는데, 이제 저렇게 구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이걸 내가 뭐라고 할지 알지? 몽실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오스트랄로피테 찐따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도 역함수 이 파트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을 때에는 99% 역함수를 구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x, y를 바꿔서 그 역함수를 막 구하고 있으면 뻘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99%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라고. 왜 그러냐? 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도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K라고 이렇게 두는 거라고. K. 뭐 L로 둬도 되고, 뭐 M으로 둬도 되고, 나는 K로 둘 거야. K. 코리아. K.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 벤다이어그램 성질을 잘 살펴봐. 양쪽에 F를 합성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합성. 그러니까 F 인버스의 역함수는 오히려 F잖아.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야. 그래서 몽실아,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소주 먹고 취하지 말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꼴 K로 놓은 상태에서 그 함수의 역함수를 양변에 취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싹 지워지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3 이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 F 괄호에 K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근데 FK는 뭐라겠어?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는 2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을 구하면 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집어넣은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느냐?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아, 선생님, 뭐 어차피 XY 바꿔서 역함수 구해가지고 집어넣나? 뭐, 이 K로 넣고, 뭐 술 먹고 취하지 말고, 뭐, 양변에 뭐 역함수를 취해서 바로, 뭐 별 차이도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잘 생각해봐. 이건 직선의 역함수를 구하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자, 봐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이제 2x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저런 게 있다고 해봐. 저런 거? 저렇게. 그러고 나서 저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어이 몽실이 저거 역함수 어떻게 구해? 이거 이꼴 y라고 이렇게 넣으면 너나 구하시오지. 너나 구하시오. 저건 역함수가 없어. 2차 함수는 연속인 함수인데 감소다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답안지에다가 너나 푸시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번 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2차 함수가 잘리잖아. 계속 증가만 하지 이렇게 그지? 그렇게 되면 그걸 1대1 대응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이 직선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저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제한 범위가 없고 쟤는 제한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매우 주의할 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치역 먼저 구해 놓을 걸. 왜? 치역을 구해보자. 이거 대칭축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 집어넣으면 이거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거 먼저 구해놓는 것이 first야. 요거 구하는 게 first야. first. 왜 그러냐? 역함수는 저게 바뀌거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 저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그러니까 미리 구해놓으라고 저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갖다가 x와 y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y는 x라고 놓고 x는 그 다음 y 제곱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서 x, y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매우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지? 저 x, y를 바꾸는 순간 이 y라고 하는 것은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라 이런 얘기지. 즉, 이 x, y를 바꾸는 순간 이 y는 이 fx의 역함수인 f의 인버스 x인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잘 살펴보면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x, y를 바꾼 다음에 y를 주어로 바로 정리할 수가 있었지. 이건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거
이거 y를 주어로 정리할 수 있겠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이꼴 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y를 주어로 쓸 수 있나? 아, 이거는 쓸 수가 있어. 왜? 너희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근해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 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것도 없이. 그래서 y를 주어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짝수공식을 쓰잖아.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변역이 바뀔 거라는 거지. 이 역함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x가 y로 바뀌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y는 x로 바뀌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y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이건 버려야지. 그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는 이 y라고 하는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라 이런 얘기지. 이거 뭐 분의 1은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 1 플러스 루트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내기를 뭘 낸 거냐면 얘는 이런 걸 냈다고 그래. f의 인버스에 뭐 예를 들어서 3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3을 쓱 때려 넣으면 f의 인버스에 3은 1 더하기 루트 4 이렇게 되어서 3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지? 요렇게. 그런데 이 벤다이어그램상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 있잖아.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사라지고 개만 나온다. 사라지고 a만 나온다. 이런 성질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지워도 되겠지? 어떻게 하라고? f의 인버스 3이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두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소주도 먹고 취하지 말고 이거 역함수인 f를 갖다가 합성을 시키자. f 동글맹이 이렇게. 그래서 동글맹이는 괄호란 얘기였어.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사라지거든. 그러면 3 이꼴 뭐가 돼? fko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k는 k제곱 마이너스 2k로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과 3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은 물론 안 되겠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변역 구해놨잖아. 그지? 이거 변역이 안 맞잖아. 마이너스 1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얼마 나왔어? 3 나왔지? 끝났네. 우리가 구하던 게 k 값이잖아. 자, 생각을 해봐. 요렇게 구할래? 요렇게 구할래?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벤다이어그램 상에서의 역함수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을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벤다이어그램 상에서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 F 합성 F 인버스의 A 그러면 A 사라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다 그러면 F 합성 GX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역함수란 말이 있으면 슥 지워지면서 X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혹시 문제에서 F 합성 GX는 X이고 F와 G는 1대1 대응함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몽실이 그냥 아예 자고 있네.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봐 이놈아. 됐어? 그 다음 식으로의 해석. 이건 이미 했지? 여기서 X와 Y를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식으로 해석에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몇 번 문제를 보냐면 말이다. 2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20번. y는 f의 3x-5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 여기 y는 f의 3x-5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이걸 잘 봐. 너희들 개념서에 보면 y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고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거야. y의 역함수, f의 역함수 이런 얘기잖아. 근데 개념서를 면면히 살펴보면 이걸 계속 같다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을 거야. 저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그래서 f의 인버스 x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냥 y의 인버스와 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는 x, y 바꿀 때 이거 대신에 그냥 편의상 그냥 y라고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과연 혹시라도 얘하고 얘는 같다라고 하면 이건 참일까라는 얘기지. 주의할 점은 이거 참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이게 참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y는 fx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즉 정의역이 이렇게 x 형태일 때 이럴 때는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y 인버스는 f의 인버스가 맞아. 또는 인버스 x라고 해도 되고. 또는 그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맞고 이건 맞아. 이렇게 x. 이건 맞아. 그런데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말이야. 이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총 쏘는 게 여기 정의역 x가 아니라 3x-5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런 때는 매우 주의하라고. 이때는 y의 인버스와 f의 인버스는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주의하시라 이런 얘기. 여기다 x라고 하나를 쓸게.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 중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와 y를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x는 f의 뭐? 3y-5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두 번째 매우 주의할 점 뭐라고 했어? x, y를 바꾸는 순간 이 y는 바로 뭐라고? 이 y는 y의 인버스라고 그랬었지.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인 거야. 그럼 x, y를 바꾼 상태에서 이 y를 주어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 답이 나올 텐데. 왜냐면 이 오지선다에 보면 이 답이 없다. 이것도 답이거든. 근데 없어 그 답이. 무슨 얘기냐면 이 y를 주어로 써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y를 주어로 쓰려면 이 f를 없애야 되잖아. 근데 이 f를 없애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바로 술 먹지 말고 소주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냥 역함수를 취해라. 그래서 f의 인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f의 인버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싹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f의 인버스 x는 3y-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 끝났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y를 주어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3분의 1에 f의 인버스 x 플러스 5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때 이 y는 y가 아니라 뭐라고? y의 인버스라는 사실을 매우 주의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y의 인버스는 몽실아 이 f의 인버스하고 같다 틀리다 이 경우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것을 주의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역함수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다 끝났어.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서의 역함수 해석, 복수극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식으로의 역함수 해석, x와 y를 바꾸는 것이다. 근데 바꾸기 전에 꼭 그것이 1대1 대응인지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면 치역 먼저 구해놓을 것.
그 다음에 xy를 바꾸는 순간 그 y는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사실, 요런 것들을 주의해서 익히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해서 역함수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성질이 뭐냐면 이걸 거야.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지. 근데 작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F고, 이게 G고, 이걸 우리는 합성한다. 어떻게 합성한다? 이걸 G 합성 F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왜 여기서 시작하는데 뒤에 있냐고? 작업은 이렇게 거꾸로 하기 때문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합성했다. 그래서 뭐 여기 A에서 B로 가고 뭐 C로 갔다. 이러면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합성인데.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G합성 F의 역함수니까 인버스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역함수라는 건 몽실아 뭐라고 그랬어? 킁킁대지 말고 좀 말을 해봐 이놈아. 이렇게 복수극을 펼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G의 인버스 이렇게 쓸 거고 이것은 F의 인버스 이렇게 쓸 거라고. 그지? 그러면 우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먼저 작업을 하잖아. 순서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F 인버스 동글뱅이 G의 인버스 이렇게 쓰지 않겠냐는 거지. 그지? 요렇게 하면 작업을 얘 먼저 하니까 먼저 하는 걸 뒤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따라서 이 합성함수 역함수는 요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G의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그 세 번째 해석. 뭐 이렇게 빤히 쳐다봐. 그래프상의 해석. 좌표 평면에서 역함수의 해석. 이건 더 간단해. 바로 뭐냐면 x와 y를 바꾸는 거잖아. x와 y를 바꾸는 거. 우리 앞에 그 상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지.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대1 대형인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걸로 끝이야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의 해석, 식으로의 해석,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로서의 해석. 그래프로서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y는 x 대칭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함수와 역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혹시 좌표 평면을 그릴 때는 무조건 y는 x를 그려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 몽실이가 나보고 왜 마스크를 안 했냐고 그러네.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잖아 지금. 거리도 떨어졌고 너도 마스크 안 했잖아 몽실아. 그지? 자,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이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이다. 또는 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y는 x를 떠올리긴 하되 잘 생각을 해봐. 어떤 증가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래. 그랬더니 찐따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내가 알려준 대로 막 x, y를 바꾸고 막 y를 주어로 쓰려고 노력하고 역함수를 막 구해. 역함수를 구해. 그런 다음에 그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연립을 해. 그래서 교점을 구해. 시간이 한 8분, 10분씩 걸릴 거야. 그러다 망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엇에 대한 대칭이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므로 어차피 교점은 그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역함수가 이게 왜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해? 이게. 그냥 주어진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될 일이지. 그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중수다, 중수. 상수들은 뭐도 알고 있냐면 이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따위 얘기가 나오면
우선 그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인지를 먼저 살펴본다고. 이거 증가함수지. 그럴 때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잘 봐봐. 감소함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이다. 봐봐, 이거 감소함수. 이게 대표적인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라고.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아닌 점도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증가함수일 때만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이지,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와의 교점도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점들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냐면, 적어도 이 교점이 a, b라면 그것은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점은 b, a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게 된다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해서 푸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내가 직접 역함수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 거의 99% 찐따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애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 감소함수일 때 그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아닙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아닙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틀린 얘기가, 이 위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잖아, 이렇게. 오뎅 꽃이라고 생각,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이거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다만,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적어도, 이 바깥에 있는 교점은 뭐 이런 정도는 될 거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그 정도는 맞는 성질이겠지. 그지?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역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상으로의 해석, 그 다음에 식으로의 해석, 그 다음에 그래프로의 해석,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역함수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좀 수월수월해. 수월수월 강강수월래. 이렇게 썰렁하게 해서 미안. 뭉실인지 아예 자는구나. 자식.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예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우선 벤 다이어그램상으로의 그래프 해석은 별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식으로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그 20번 풀었잖아. XY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직선 XY 바꾸면 되는 거. 그 다음 제한된 범위의 이차함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Y를 바꾼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Y를 주어로 쓰는 거. 그때 매우 주의할 점은 Y, X 바꾸는 순간 그 Y는 Y의 인버스라는 사실만 주의하면 된다겠지. 그럼 이제 그래프로서의 해석, 요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문제를 보자. 21, 22, 23, 24, 25, 26, 12, 13, 14 이게 전부 다 온통 그래프로서의 역함수 해석이니까 12, 13, 14 13번을 한번 보자. 13번 이것은 식으로 해석이구나. 보자. 13번을 보면 14번 봅시다. 이상하게 생겼잖아. fx는 x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k 그러면서 이 역함수에 살을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니, 역함수에 살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 그럴 때 이걸 구하래. 이거 f 인버스의 살을 구하래.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꼬이기 시작하겠어? 이거 절대값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y는 x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k. 근데 이거 역함수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권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x, y를 바꾸면 되는데? 그럼 y 이렇게 바꾸고 더하기 k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y는 뭐라고 했냐면 y가 아니라 y 인버스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y를 주어로 어떻게 쓰지? 이런 짓을 몽실아 하면은 너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일 거야. 오스트럴 그때 찐따들이 하는 짓이라 이런 얘기지. 안 한다고 이런 짓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F 인버스에 사는 1이다. 그러면 술 먹고 취하지 말고 취해라. 역함수를. 쓱 취하면 어떻게 돼? 양쪽 F를 취하면 F의 인버스에 사는 F1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싹 지워져서 F1은 4다. 이렇게 나오니 다음에는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F1은 4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다음에 F1은 살아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 곱하기 절대값 1은 1일 거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K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므로 K는 얼마야? 3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다고. 그지? 저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돼?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F의 인버스에 F 인버스 4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1 이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꼴 K라고 둔다. 그런 다음에 역시 취하라. 실컷 취하라. 그래서 양변에 F를 취하면 1 이꼴 FK가 되고 그런 다음에 FK는 바로 뭐야? K 곱하기 절대값 K. 근데 좀 니들 헷갈리겠다. 여기 K인데 이것도 K면 그지? 이거 K라고 놓지 말자. M이라고 놓자. M. 왜냐면 아까 K는 얘가 K니까. 그런 다음에 양쪽에 F를 취하면 1 이꼴 FM이 되고 근데 FM은 바로 뭐야? M 곱하기 절대값 M 플러스 K는 3 구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것은 여기 1이다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M 곱하기 절대값 M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므로 M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렇게 이건 식으로서의 역함수의 해석 문제가 되는 거다. 그지? 12번, 13번, 14번이 다 그렇게 되겠네. 하나만 더 볼까? 12번은 너네들 스스로 풀도록 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 다음 14번을 보면 또 나왔네. 이건 뭐야? 그래프가 쪼개졌어. 그럼 너희들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거야? 이 위에 XY 바꾸고 이 밑에 XY 바꾸고 그다음 이거 치역구하고 치역구에서 그거 바꾸고 정신 하나도 없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게 나왔어? 이거 F 인버스에 마이너스 3을 구하라. 이게 나온 거거든. 이건 얼마냐 이러니. 이건 됐고 이거야 뭐 F2는 그럼 F2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F2 여기고 그 다음에 2는 뭐야 이거 묶이는구만. 2는 역시 여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것을 갖다가 몽실아 뭐라고 두라고? 이것을 갖다가 K 이렇게 두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취하라. 술 먹고 취하지 말고 그냥 취하라. F를 취하면 마이너스 3 이꼴 FK 이렇게 되어서 그럼 FK 그러면 이제 K를 여기다 넣을지 모르겠잖아. 이건 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첫 번째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위에다가 그럼 위에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위에다 집어넣으면 FK는 K가 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범위가 1보다 큰 범위니까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이제 K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2K 그거 이꼴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방정식 풀어준 다음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것만 골라서 K값을 구해주면 바로 역함수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안 구한다. 역함수 구할 일이 거의 없다.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 있으면 10중 8구 몽실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수리학 단계 1년이면 미분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자 됐어? 그래서 역함수 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만 남았어? 역함수를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를 예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 되겠지? 그 예제가 몇 번이냐면 21번부터 26번까지야. 자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21번을 보세요. 21번 여기 있네. 빵
게 나왔어. 빨리 푸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것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고지급대로 한번 풀어볼게. 이거 역함수가 괄호에 붙으면 어떻게 됐었지? 우리 기억나니?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된다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그지? 아까 했었던 거 말이야. 이거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F 합성 G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 반대로 됐었지?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됐었잖아. 뭐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자. 시작. 잘 봐야 돼. 지금 gx하고 fx가 서로 y는 x 대칭인 걸로 봐서 이 두 개는 역함수야.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자. 요거 여기 f 인버스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그럼 뭐라고? 이것을 뭐라고 놓으라고? k라고 이렇게 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취하라. 그럼 어떻게 돼? E 이꼴 fk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킬러가 E를 쏘아 죽였나 이거잖아, 그지? 암살범을 찾는 거야. 누가 총을 쏴서 E가 맞아 죽었나? 근데 E가 어딨나 봐봐. E가 여기 있네. 여기 잘 보이지도 않네. 여기, 그지? 여기 여기에 E가 있대. E가. 근데 이 E는 뭐야? 이건 X축에 있는 게 아니라 F니까 치역이잖아. 근데 우리는 콤파스, Y는 X가 콤파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대로 따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지? 바로 이거야. 과연 이 2를 누가 썼냐는 거지. F에서. F 함수 어디 있어? F 함수를 살펴봤더니 이거잖아. 이거. 누가 킬러야? 바로 보이지? C. C에서 총을 빵 쏘면 맞아 죽은 자가 E다. 이렇게 돼가지고 드디어 K라는 킬러는 C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 F 인버스의 E라고 하는 것은 복수극이라고 했잖아. E가 총을 쏘는데 X축에 E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Y축에서 총을 쏘는 거야. 복수극이니까. X와 Y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거꾸로 총을 쏘는 거야. 이렇게. 여기 E 보이지? E. 여기에서 이렇게 총을 쏘는 거야. 어디에? F에. F라는 함수에다가 F 인버스잖아. 그러니까 E에서 총을 쏘는데 E에서 쏘는 게 아니라 E 위. Y축에 있는 점 E에서 총을 쏘는 거야. 그럼 바로 C가 나오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좀 빨리 푸는 방법일 거야. 됐느냐? 그렇게 하고 나면 드디어 이건 어떻게 됐어? G 인버스의 합성에 F 인버스의 이걸 구한 게 C가 나왔잖아. C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면 되지. F 인버스의 C. 그럼 F 인버스의 C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시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이번엔 K 다시 이렇게 놓을까? 그런 다음에 양쪽에 축 취해주면 어떻게 돼? C 이꼴 F K 다시 이렇게 되어서 K 다시의 정체를 밝혀라. 누구를 죽인? 이 C를 암살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 푼 방법처럼 요령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해서 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니네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22번을 또 볼까? 22번 보자. 몽실아, 자지 말고 좀. 건쌤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 이놈아. 자. 빠밤. 예, 보자. 자.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게 fx래, 이게. 요게 fx야, 요게 fx야, 요게.
그러면 그 fx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미리 그려볼까? 뭘로 그릴까?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그래, 이렇게. 그 역함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f의 인버스가 될 거야. 그 다음 gx의 그래프는 하얀색으로 그릴게, 하얀색. 이 gx 이거. 이거지, 이거? 그럼 y는 x 대칭인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이렇게. 어떻게?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는 요렇게 갈 거고, 여기는 요렇게 가겠네. 그지? 요렇게. 이 하얀색 그래프는 이것은 g의 인버스의 그래프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풀면 되지 뭐. 첫 번째 여기 있네 이거. g의 인버스 1의 2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함수를 굳이 이렇게 대칭해서 그려서 총을 쏴봐야 어차피 2에서 2로 쏘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2꼴 k라고 놔라 그러고 취하라고 그랬지. 그럼 2꼴 gk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누가 2를 쏘아 주겠나 그 얘기지. 여기 g함수 보여? 빵 2에서 쓰면 2지. 이렇게 굳이 y는 x 대칭 그래프 이렇게 애써서 그릴 필요가, 내가 애써서 그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거의 없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3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뭐야? g 인버스 1의 3은 k라고 딱 놓으면 양쪽에 역함수를 취하면 3이 꼴 gk가 되고, 그럼 gk, g함수를 쳐다봐. g함수 여기 있네. 여기를 쓱 쳐다보면 누가 3을 쏘아주겠냐 보면 4 금방 발견돼서 드디어 킬러는 4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지?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f 인버스 1의 4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은 과정으로 이거 이꼴 m이라고 놓고 양면에 f를 취해서 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지? 별거 없지? 그 다음 23번을 보자. 23번. 땅. 어디 갔어, 23번? 몽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것도 한번 볼까? 자, 무슨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a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fa를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지? fa는 어디 있어? f가 어떤 함수지? 잘 봐야 되겠네. 헷갈린데. 어떤 게 f? 이게 f 함수다. 요게 f 함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는 거 이게 g 함수야.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지? 그럼 됐네. 맞지? 자, 시작. A에서 총을 쐈어. 빵! 오! 정체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콤파스가 보이네. 콤파스가. 여기 B 보여?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 따라서 이건 B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몽실아 이거 B 살인범을 찾았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지. F의 인버스에 합성 G 인버스에 FA가 B라는 걸 찾아냈잖아. 이렇게. 됐지? 왜 끊긴데? 그런 다음에 이제는 G의 인버스 B를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고? 몽실아, E 꼴 K라고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그런 다음에 양쪽에 G를 취해주면 B 꼴 뭐가 돼? GK 이렇게 되겠지? 또 살인범 찾아보자. B를 누가 쏘아주겠나? G의 관점에서. 이 G의 그래프는 현재 뭐냐면 이거다 얘들아. 이거 하얀색 그래프 이거. 그럼 B를 누가 쐈나봐. 쓱! 드디어 여기 암살범 찾았다. D. 그래서 그러므로 K는 D 이렇게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24번, 25번, 26번
살펴보자. 24번. 뭉실아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제 한 4문제만 풀면 끝이야. 좀만 참어. 자, 저 이차함수, 그 역함수 이랬어. 원래는 역함수가 없지. 이차함수가 어떻게 있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잖아. 잘린 그래프라고. 그럼 역함수가 있겠지.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어떻게 되냐. 이거 2분의 1이지.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2분의 1은 여기쯤 있잖아. 여기. 그지? 2분의 1이 여기쯤 있다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바로 어디야?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요 부분이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 살짝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1대1 대응 아닌데요? 왜? 이건 함수도 아니잖아요. 왜? 아니 여기서 총을 쏘면 누가 맞는 애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 미팅에 나가면 누군가를 골라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왜 이러셔 여기에서 정의된 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조금 더 그 나름대로 이 질문을 한 아이는 나름대로 예리한 아이거든. 그래서 조금 더 저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려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야. 대칭축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냐?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3.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3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와서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1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럼 여기쯤 되겠네. 여기 2분의 1이고 1에서 총을 쏘면 이 정도 올라가겠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1에서 총을 빵 쏘면 얼마쯤 나오냐면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이런 2차 함수인데 이 부분이 없는 거거든. 이 부분이 잘려서 없는 거지.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도 없는 거지. 여기도. 그래서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라고 문제에서 정의를 내려준 거라고. 그럼 저건 왜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그럼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니,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지? 그잖아. 1에서 총 쏘면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잘려진 그래프 제한된 범위를 준다는 얘기는 치역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느냐? 그래서 잘려지면서 증가만 하는 함수나 감소만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일이다. 오케이? 어쨌든 근데 뭐라고 그랬어? 역함수하고 만난데 그거 구하래. 교점. 역함수 구할 거야. 이거 xy 바꿔서? 저 증가함수인 거 눈에 보여? 그럼 구할 필요 없지. 어떻게 하면 돼? y는 무엇과의 교점을 구하면 돼? x.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그럼 x값 몇 개 나와? 2차 방정이니까 2개 나오겠지. 두 개 중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교점까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y는 x라고 하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역함수를 애써서 구해본다면 대충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y는 x의 대칭이니까 못하러 구해.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증가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거. 저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 AB에서 만날 때 역시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X, 대칭축 얼마야? 저 따져보면, 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증가함수, 맞지? 증가함수와 교점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이건 뭘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이차 함수 잘려진 부분일 거고, 그지? 그러면 그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뭐 y는 x 이렇게 y는 x y 교점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거하고 두 개를 갖다고 놓고 그렇게 해서 교점 구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약간 찐따들이 또 나타날 것 같긴 해. 실제로 이 x하고 얘하고 이렇게 직접 방정식 풀어서 이 교점 구한 다음에 그 거리를 구하는 거는 나는 그것은 왠지 찐따스럽다 이런 얘기지. 사피엔스들은 어떻게 하지? 직선과 이 이차 함수가 만나는 점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직선을 보고 점 설정을 해서 이걸 알파, 알파로 두고 이걸 갖다 그럼 베타,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L은 루트의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이번엔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루트 2에 그런 다음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두근의 차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가 뭐야?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바로 얘랑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즉 x 이꼴 3분의 1 괄호 열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의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3, 1로 곱해서 위쪽으로 날아가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서 두근의 차 내가 알려준 공식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지? 한 번 더 상기해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애들은 하수들이요 두근의 차인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라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때 짝수공식 쓰면 안 된다겠어. d는 판별식. 따라서 이것도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여기 1이지 1분의 루트의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야. 이제 세 문제만 풀면 오늘도 이 합성함수 역함수의 제 2부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합성함수 역함수 강의가 끝나는데 그 세 문제가 뭐냐면 15, 16, 17번 바로 이 세 문제다. 헌법 제17조 6항에 보면 이 세 문제 중에 하나는 학교 시험에 나오게 돼 있음.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한번 보자. 무슨 얘기일까? 15, 16, 17. 한번 문제들을 한번 읽어보거라. 드디어 2부 수업 이거 세 문제 풀고 끝이다. 몽실아 좀만 참아라. 자, 좀 이따 뼈다구 하나 줄게. 자, 15, 16, 17번을 보자. 15, 16, 17번 잠깐 보기 전에 26번 어떤 문제인가 읽어라 보고 가자. 뭐야 이거? 범위가 나뉘어진 두 직선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어떻게 구하겠어? 역함수 구할 거야? 필요 없지. y는 x하고 둘러싸인 면적 저 그래프하고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왜냐면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린 건데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필요 없이 y는 x 이 좌표평면의 두 그래프 그리고 y는 x 교점 찾고 삼각형 넓이잖아. 사선공식 알지? 사선공식? 뭐 그걸 사선공식 이거 말해 이거 2분의 1의 큰 절대값 x1 좌표, x2 좌표, x3 좌표 그런 다음에 x1으로 오고 y1 좌표, y2 좌표, y3 좌표 그런 다음에 y1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신발끈처럼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되지.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지. 절대값이 밖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15, 16, 17로 넘어가 보자. 먼저 15번을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저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거. 이거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잖아.
우리들 기억을 해봐. 일차 함수든 절대값이 있는 함수든 아니면 뭐 이차 함수든 전부 다 연속의 함수지? 그지? 저거는 잘리지 않았잖아. 이거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텐데 어쨌든 x는 3에서도 만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것은. fx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첫 번째 절대값의 기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이쁘게 해주면 우리 영서처럼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거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테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k-1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그지? 그런 상태에서 이 그래프는 이 x는 3에서 잘리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이 하나짜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절대값이 하나짜리가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지. 상수함수를 이렇게 거부면 초로단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조차가 아니잖아. 얘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겠지. 그지? 이건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 만나는 게 이게 무한대기야. 이것도 안 되겠지. 오로지 뭐만 되겠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지. 즉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감소 또는 어떻게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저 절대값에 포함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런 것들만 된다고. 그때 이 꺾이는 점의 경계점은 뭐고? x는 3에서 꺾이겠지.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런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되고 얘는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즉 무슨 얘기야? 이 잘려진 두 그래프의 기울기인 얘하고 이 두 개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겠지.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기울기의 곱을 하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k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것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의 해석, 그래프적인 해석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번 끝났어.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 마지막 두 문제다. 자! 우선 17번은 방금 전에 푼 문제와 같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한다면 직선 잘 정리한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러면 되니까 이건 같은 문제야. 이거 넘어가도록 하자. 그럼 마지막 문제. 몽실아 드디어 마지막 문제야. 좀만 참아. 좀 이따 뼈다귀 하나 짓도록 할게. 근데 우리 몽실이가 사실은 미식가라서 웬만하면 돼지뼈다귀 이런 건 잘 먹지도 않고 소고기도 툭불 아니면 잘 먹지도 않아. 나중에 저거 삶아 먹으면 맛있을까 우리 몽실이? 자 보자. 우리 몽실이는 우리 집의 마스코트이기도 하고 비상식량이기도 하단다. 자 여기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렇게 나왔지? 여기 잘 봐. R에서 R로의 함수. R에서 R로의 함수. 저 R은 실수를 말하는 거거든. R에서 R로의 함수.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매우 주의하라고 그랬지? F, R에서 R이다 이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도 실수 전체이고 공역도 실수 전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알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빨리 뭐를 떠올려야 돼? 제가 1대1 대응 함수해야 된다. 그럼 저 함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서 해석할 때 1대1 대응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첫 번째,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공역과 지역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저기서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치역도 어떻게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기울기는 이게 1x 플러스 a고 여기는 3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봐. 어떻게? 이 3이라고 하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1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 밑에 있는 기울기가 3x 마이너스 1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봐. 이렇게 형성되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 조건이 없으면 R에서 알로이 함수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선생님, 아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아니라니까. 아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이건 공역은 뭐 대충 여기 한 2쯤 된다면 여기 1이라고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치역도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1대1 대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R에서 R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다. 왜? 분명히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건 치역은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지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두 점이 서로 미팅을 해야지. 만나야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야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거냐. 따라서 3을 여기에 집어넣는 값하고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 최고창의 기울기를 보면 플러스니까 저거는 뭐 1대1 함수는 작용할 거고. 즉 이것은 공역과 치역을 일치시켜라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느냐? 그렇게 하고 잠시 우리 영서가 질문한 6번 문제 짧게 설명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 자, 영서가 강의를 듣고 나서 6번 문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다 그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보자.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y는 이 그래프를 지금 그리는 거야. y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이 f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높이였다가 그게 정의역 x축으로 내려간다. 그때 필요한 게 콤파스다 이랬었어. 그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합성함수는 어느 범위에서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x 범위에서 표현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이 그래프를 쳐다보면 이 fx의 그래프를 보면 저 치역 fx가 2하고 1 두 개밖에 없어. 아주 단순한 거지. 그래서 그 범위를 나눠서 보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fx는 얼마? 1이라고 1. 그럼 1을 갖다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g fx는 g 1이 되었다가 G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G1 총 빵수는 1 나오지. 그래서 1 이렇게 되잖아. 1. 그러면 우리는 이 GFX는 상수함수잖아. 그럼 상수함수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X축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범위에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1이잖아.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쯤 되겠네. 그럼 1 이렇게 그리면 되지. 여기서 맞지?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x가 1보다 클 때는 두 번째 1보다 클 때는 그때는 여기 그래프를 보면 1보다 크면 2잖아 2. 그래서 fx는 2. 그러면 y는 g에 fx가 2니까 g2가 될 거고 g2는 미국하고 중국을 g2라고 그러는데 g2는 얼마야? 0이잖아 0. 그럼 됐잖아. 그럼 이 gfx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0이야 0. 어느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0이니까 그래프 여기서 딱 잡아서 이렇게 0 이렇게 상수함수 그리면 되잖아. 됐느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 몽실이도 처음 듣는 합성함수 역함수일 텐데 그래도 잘 참아줬어. 크게 짖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제 1, 2부로 해서 강의는 마무리가 된 거고 너희들 개념서하고 내 강의를 꼭 비교를 잘 해봐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설명한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약간은 좀 러프하거나 아니면 그 책 교과서에 개념서에 숨겨져 있거나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 개념서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고 빨리 문제 풀어보고 해서 9월 25일까지 내 강의 교재와 개념서와 센 이 세월의 책은 구구단처럼 빨리 만들어 놓고 권쌤에게 더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 이 자가 지혜롭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합성함수 그리기하고 교란수와 항등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은 번외편으로 내가 하나 더 찍어서 올릴 건데 그거는 이번 시험범위 들어간 애들은 필히 봐야 돼요. 그 부분 아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영역이라서 어쨌든 고생했어. 몽실이도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도 되겠네. 자, 끝!